네, 우리 홍석준 네. 의원님 오늘 어떠한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 오늘 원픽은 내로남불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외국 이제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G7 이제 방문을 마치고 이제 곧 이제 돌아옵니다. 뭐 첫 방문에서 비교적 무난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좀 많은 실수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어떤 면담도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실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가장 좀 인상 깊었다 갈까 좀 중요했던 게 이시바 총리와의 면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PD님 좀 띄워주시죠. 이시바 총리와 면담을 이제 했는데 사실 이제 면담은 자체는 참 뭐 저는 뭐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시바와 저렇게 면담을 했으면은 좌파 언론이나 민주당은 어떻게 했을까 네.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또 보나 비판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과거사 사죄를 못 받았다는 등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고 제가 지금도 생각할 때 2022년부터 23년 이제 기시다 전 총리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할 때 그때부터 일본에 왜 가느냐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죠.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 좀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와서는 좌파 언론들 중에 지금 뭐 과거사 사죄는 왜 안 받느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는 언론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네. 네. 또 저는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게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면 그 전에 경기지사 성남시장으로서 일본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많이 했습니까? 후쿠시마가 방류가 되면 후쿠시마 처리소가 방류되면 제2태평양 전쟁이 일어난다는 등 또 기시다 총리하고 관계 회복을 해서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하게 되면 뭐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는 게 아니냐는 둥 하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러면은 비판은 어떤 생각으로 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한번 뭐 반성을 한 적이 있는 건지 참 걱정스럽고 저기 국기를 보시면 생각나는 게 있었겠지만 2022년도인가요? 그때 갔었을 때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국기에 대한 어떤 격려를 하는데 원래 국기에 대한 격려를 일본의 관례상 합니다. 양쪽 국가에 다 했죠. 그런데 그때는 일장기만 보여가지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격려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또 비판했는데 그게 이제 가짜 뉴스라고 좀 드러났죠. 네. 그런 이런저런 어떤 기시감이 많이 드는 게 이번 G7 회담 어떤 결과를 보면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약간 오늘 그 이시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번 매긴 게 있어요. 이 매긴 거를 뭐 사람들이 눈치챈 젊은 네티즌 분들은 눈치를 챘더라고요. 매긴 게 뭐냐면 반갑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시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TV에서 많이 봤어요. TV에서 많이 봤다. 일본 TV에 많이 나오신다. 나오네요? TV에서 많이 봤다라고 했는데 저 일본 TV에 무슨 일로 나왔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대통령 당선돼서 뭐 축하해서 대통령 당선된 걸로 매일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대북 송금 관련된 그러한 뭐 재판을 받을 때나 혹은 아니면 대통령으로서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많이 나오는 게 그 일본 후지 TV에서 많이 그 한국의 대통령 후보자가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약간 한문을 읽어보면 뭐 약간 저렇게 한문에 친북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친북 성향이 강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제가 일본어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대충 해석을 해보자 보면 북한에 대해서 많이 우호적이다라는 그러한 TV로 연일 후지 TV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저기 시청자분 중에서 일본어 좀 아시는 분들 제가 무슨 말인지 달아주면 좋겠는데요. 보면 김정은 얘기도 나와요. 그죠? 네. 김정은 얘기 나오고 북조선. 네, 북한 얘기하는 거죠. 북조선 네, 얘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저렇게 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물론 옆 나라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재명 그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2016년도에 기자회견장에서 NHK의 질문에 뭐라 그랬냐면 일본은 군사적으로 보면 적성국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적성국이 뭐냐.
적국에 비슷한 적국의 성격을 띈 그런 나라다. 적국이죠. 적국이죠. 예, 적국 예. 군사적으로 적성국이다. 적국의 성격이다. 라고 저기 2016년 얘기도 나오네. 예, 예, 저기 예. 나오네. 저기 이제 지소미아 협정 때 저 서명. 화면이 NHK 질문했던 화면인데 저게 이제 인천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기자회견하고 그 장면인데 일본 너네는 적국이다. 저기 적성 국가라고 한번 써 있습니다. 맨 아래. 네, 예. 네. 군사적 적성 일본 와 군사적 적성 국가 이렇게 써 있네요. 저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 일본을 적국으로 표현한 그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연일 TV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가 오늘 한 방 매긴 거죠. 나 TV에서 많이 봤어요. 라고 한 방 매긴 건데 사실 그 일본 이시반 총리하고 만날 때 이시반 총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다 예상치를 갖고 갔을 텐데 적어도 일본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를 그 비서실에서 준비를 해갔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해갔을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일본 TV에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의미로 나오지는 한 번도 없겠죠. 예. 저게 좋은 의미로 나왔으면 뭐 TV에 나온 거 보니까 뭐 너무 훌륭하시다, 응원한다,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저거는 그 일본이 우리를 한번 조롱한 거다, 먹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이재명 야당 대표는 계속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때 친일이라고 하면서 계속 일본을 언급을 합니다. 네. 그걸 일본이 모를 리가 없죠. 심지어는 동해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두고 이재명 야당 대표가 이거는 극렬한 친일주의다, 친일 행위다라고까지 비판했었습니다. 세상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군사 훈련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친일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됐다 보니까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애둘러 가지고 일본 TV에서 매일 봤다. 자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좀 비판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를 이재명 대표가 과연 현장에서 눈치를 챘을까요? 아마 뭐지죠 그냥 웃으면서 좋아하지 않았을까. 웃으면서 네. 넘어갔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시바 총리가 굉장히 이제 지한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조국도 옛날 일본 TV에 엄청 많이 나왔다고. 예, 알려져 있는데 네. 근데 굉장히 이번에 회담할 때 보면은 인상이 굉장히 좀 굳은 것 같아요. 굉장히 굳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 TV에서 사실 그렇게 좋은 보도가 안 나오고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좀 이상한 정치인 내지는 친북 친중하는 어떤 그런 정치인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그런 정치인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시바도 역시 좀 표정이 별로 좋지 않게 보일 것 같고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말을 아직까지 저희들도 사실은 좀 말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저는 이시바가 참 고마운 게 이재명과 대통령을 빼면 이재명, 이시바 이렇게 발음을 하면 네. 좀 우리가 하고 싶은 발음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통화했을 때 북한 납북자 얘기에 대해서 이재명 이시바 총리인데 일단은 지난번 통화했을 때 북한 납북자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통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에서 기념사에 현충일을 사실 북한과 중국 우리 6.25 전쟁에서 희생하신 그러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게 현충일 행사인데 그때 난데없이 무슨 친일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아니 강민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6월 6일 현충일 되게 대통령 황당했습니다. 네. 기념사 추념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현충일이 어떤 날입니까? 6.25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산하하신 호국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서 마련된 국가 기념일이고 원래 현충일의 본 기념일 이름이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이고 또 옛날에 국군의 날이죠. 맞아요. 동작동 국립묘지가 원래 국군 묘지였어요. 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어떤 호국 영령까지도 되는데 어쨌든 국군을 중심으로 어떤 기념 어떤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2022년도 2023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에는 저도 그때 참석을 했을 때 형제간인데 각각
돌아가신 지역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유해를 뒤늦게 발굴을 해서 형제간 묘역에 나란히 그 합장하는 이장 합장하는 네.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들 찾아보니까 또 산하신 분들 이제 대구 출신이라서 제가 더 기억이 남는데 그처럼 6월 6일은 그런 어떤 그 6.25 산하신 어떤 분들에 대한 기념사를 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남침이라든지 그런 기념사는 없고 네. 난데없이 뭐 일본, 친일을 하면 일본. 뭐 3대가 뭐 항일 운동하면 3대가 뭐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네. 야, 참 이게 아직까지 죽창가를 외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도 저는 들었는데 과연 이시바 총리하고 만났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참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잘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또 무수한 왜냐면 8.15 광복절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명확히 또 얘기를 할 거는 얘기를 해야죠. 하면서 근데 또 한일 우호 관계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시바 총리는 오늘 그 말을 하면서 지금 뭐 간사이 엑스포라는 행사가 진행 중인가 봐요. 간사이 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왔다. 그럼 거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일본인들도 한국에 와서 우리 관광을 좀 신경 써 달라라고 좀 얘기할 만도 한데 뭔가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지진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네.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다음 주제 나 외교 관련된 건데 이번에 G7 네. 이제 성과를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정말 속빈 강정이었다라고 이제 종합적으로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래 G7 간 목적은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 일정 자체가 1박 3일입니다. 1박 3일은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풀 어사이드 복도에서 또는 이제 별도의 연회장에서 잠깐이라도 한 10분이라도 회담을 나눈다면 그것만으로 성과가 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7월 8일이죠. 7월 8일 상호 관세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주 앞두고 양국의 정상에 만나서 야 우리 상호 관세에 대해서 좋게 잘 풀자 이런 핑크빛 분위기만 만들어도 이건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국으로 갑자기 돌아갑니다. 글쎄요, 이제 무슨 본국에 정말 시급한 상황이 있어서 간 건지 이스라엘 이란 그 갈등 때문에 돌아간 건지 아니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어. 네. 그래서 돌아간 건지는 알 수도 없으나 어쨌든 만나면 실패됐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핵심을 우리가 외교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두 번째, 그러면 이시바 총리랑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의미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원전 오염수, 원전 처리수 방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한일 그 위안부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전혀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늘 얘기하지만 일본과 만날 때는 과거사 문제를 얘기하고 나서 발전적으로 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본 스탠스로 잡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셔틀 외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이 정도로 말하고 또 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남은 정상이 그럼 만난 정상이 없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누굴 만났냐?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대통령 만났습니다. 네. 호주 그리고 호주도 만나고. 그러니까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방점을 두고 싶은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나러 뭐하러 G7을 합니까? 그 만나서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케이프타운 경치 좋냐? 그 케이프도 좋긴 좋죠. 뭐 그 이제 뭐야 저기 최남단의 뭐 나폴리라 그러나 하여튼 되게 유명한 네. 관광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주 총리 만나는 거 네. 호주 총리 뭐 다음에 에이펙 때 꼭 와라 이 정도 얘기만 했다 그러는데 그 얘기도 굳이 G7 거기 가서 할 얘기가 아니죠. 영상 통화를 하든지 네.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거기 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만나고 호주 총리 만나서 돌아왔다는 거 사진도 제대로 찍힌 거 없는 것 같다. 그다음에 G7 그 다른 정상들과 함께 같이 앉아 있는 모습 사진도 없다. 정말 찬밥 신세를 맞고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번 해외 순방 갈 때 비용입니다. 한번 대통령들 전용기 뜨지 않습니까? 네. 수행은 뜨죠. 경호원 뜨죠. 이 비용이 못 잡아도 25억입니다. 네. 1회가 25억입니다. 많이 이제 장기간 한 뭐 7박 8일 간다. 그러면 이제 50억씩 들죠. 근데 대통령이 이번에 한 번 갔다 오는데 25억 들었다? 네. 야, 이거 이제 정확한 이제 보도된 내용은 아니지만 기존에 과거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추정하면 아마 25억 정도 들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G7 가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만나고 왔는데 20억 썼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건 외교적 참사다. 네. 이렇게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하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발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달에 G7에 가서 갖고 온 성과와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G7에 갔다 와서 생중계로 성과를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직접 1시간 넘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나 누구 만났고 이러한 성과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재명 그 대통령은 호주랑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2명 만나서 지금 일본까지 3명 만나서 양자회담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5월달에 8개 국의 정상들하고 양자회담을 했다 그래요. 그 짧은 시기에 일본하고 했고요, 호주하고 했고요, 영국 총리하고 했고요, 베트남 총리하고 했고요,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했고요, 인도 총리하고 했고, 코모로 대통령하고 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국가의 뭐 인도, 영국, 우크라이나, 일본, 호주 8개 베트남 8개 국가의 총리 혹은 대통령하고 양자회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성과를 긴밀하게 얘기해서 직접 본인이 대통령 본인이 생방송에 생중계로 내가 성과를 발표하겠다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과연 일단은 양자회담한 나라는 3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과연 어떠한 성과를 어떻게 발표할지 요거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좀 비교해야 돼요. 8개국을 어떻게 잘하나 했더니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좀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저기 중요한 이제 댓글이 올라왔는데 한경 기사가 있습니다. 2022년 9월 14일 한경 기사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해외에 꼭 가야 되느냐라고 고민정 의원이 네.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대요. 네. 비용이 많이 든다. 네. 왜 여사가 영부인 가느냐? 가지 마라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우리 김혜경 씨죠? 네. 김혜경 영부인 김혜경 가는데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탄핵을 언급하고 영부인을 악마화시키고 그랬던 민주당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지금 25억이나 들어서 해외에 갔다 와서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는 유승민 전 대통령은 갔다 와서 성과를 생중계로 보고를 1시간 또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갔다 와서 무엇을 지금 성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돈만 쓰고 왔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제 그 TV에서 이제 할 때 이제 그 G7 방문 관련해서 제가 조금 문제되는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다른 거는 민주당처럼 이제 발목 잡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무슨 발목 잡았다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근데 발목을 끊었지. 외교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끊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예. 대도 안 한 이야기 가짜 뉴스까지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럼요. 정말 하나하나 이제 언급하면 참 입이 아픈데 근데 저는 이번도 이번이지만 이재명 정권이 앞으로 외교를 하는데 참 걱정스러운 면을 이번에 제가 많이 봤는데 특히 이제 다자회담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정상들 간의 어떤 스킨십을 하기가 짧은 시간에 많은 정상들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뭡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옆에 통역이 있지만 본인도 어느 정도 영어를 비롯해서 언어를 해야지 이제 쉽게 정상들하고 이야기가 되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영어를 못하니까 사실은 뭐 아셈이라든지 다자 회담에 가면 혼자 우두커니 있어가지고 통역하는 친구가 오히려 굉장히 좀 안절부절하는 그런 어떤 사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옆에 프랑스에 마크롱이 있었는데 마크롱하고 이야기가 안 돼. 한마디도 안 되지. 마크롱은 막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앉았던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물끄러미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앞으로도 이런 어떤 외교 관계는 굉장히 쉽지 않겠구나. 스킨십을 하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의회에 가서 영어 연설도 했지만 특히 아메리칸 파이 같은 그런 노래 부르고. 팝송을 예, 부르면서 예. 굉장히 미국 국민들에게 이거 미국의 어떤 뭐 정부 관계자들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좀 좋은 인상을 남겼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앞으로 외교 무대가 좀 쉽지만 않겠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약간 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외교 에티켓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호주 총리한테 이런 이야기 가지고 많이 좀 왠지 뭐 만약인데 잘생겼다 그랬나요? 뭐라 그랬죠? 지금 네. 호주 총리하고는 전화를 한 통 했잖아요. 네, 네. 먼저 목소리보다도 훨씬 뭐 젊고 잘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런 것이 호주 언론에서
오히려 이제 그 호주 총리에 대해서 매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럼요. 예. 목소리가 굉장히 넓고 힘이 없어 보이고 하면서 매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첫 정상회담에서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외모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했네요, 게 외모 얘기를, 예. 굉장히 좀 적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 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례한 그런 그럼요. 어떤 예, 것을 했는데 이런 점도 앞으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 약간 외모를 대해서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해도 본인보다 이제 낮아 보이기 때문에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그러한 인상도 줄 수가 있고요. 어떻게 그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외교가 아니라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첫 만남에는 외모 얘기는 별로 잘 안 하는데 외모 얘기를 하는 점이 좀 어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이때 예. 제가 원어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때 호주인가요? 뭐냐면 호주? 호주에서 네. 이제 이거를 크게 보도를 했는데 굉장히 아. 한국 대통령 무례한 언사를 했다라는 네, 식으로 네. 얘기를 합니다. 징이라 표현을 썼네요. 네, 네, The 네. South Korea president has delivered a cheeky jab 아. to Anthony Albanese 라고 얘기해요. 네. Anthony Albanese 이분이 이제 호주 총리인데 G7 미팅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cheeky jab. 네. 잽 날리다 알죠? 그 복싱할 때 잽 날리. 근데 네. 치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치키가 뭐냐면은 이게 이런 거예요. 좀 건방지다. 건방지다 또는 조롱하다 이런 뉘앙스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치키 잽을 한국인의 대통령이 호주 총리에게 날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외신에 보도됐거든요. 이게 네. 지금 어떠냐? 우리나라는 이게 보도가 안 돼. 아. 전부 다들 이제 대통령실에서 아마 주문을 한 것 같아요. 제 네. 추측입니다만 이런 거는 해외에 보도됐지만 인용해서 보도하지 말라라고 보도를 좀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해외에서 보면 이렇게 한국 대통령이 처음 보는 외국의 정상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한 농담을 건넸다가 그 나라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건방진 잽을 날렸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는 거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계 정상들이 보기에는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송금을 하고 이러한 모습 자체가 세계 이해가 안 정상들이 되지. 보기에는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국가의 지도자의 지위로 가겠다는 사람이 적국으로 하는 북한에게 송금을 했다는 그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바로 최측근은 징역이 7년이 넘게 나왔대. 이거를 정보를 다 안고 갔기 때문에 요거 좀 이상하구나라고 누구나 다 세계 정상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생각이 현재 많은 지금 현재 그 재판이 걸려 있다. 네. 그래서 언제 날아간지 모른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어떤 정보는 다들 알고 있겠죠. 네. 원래 그 재판이 원래 오늘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6월 18일 오늘. 그렇죠. 오늘 원래 위중교사가 오늘이었나요? 재판이 오늘 날짜가 있었는데 이게 좀 아니요. 선거법 선거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이 오늘이었나요? 예, 예. 예, 오늘이었는데 뭐 해외 가기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재판 자체가 미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쏙 들어갔잖아요. 이게 처음 그 첫 주에 대통령 임기 시작하는 첫 주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다시 또 쏙 들어갔는데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